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6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총 8가지 분석을 준비해 왔고요. 자기 분석이랑 맞춰보시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멘트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8가지 경기 분석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하지 않는 전체적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시고 싶으신 형님들은 많은 가입,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일단 양식은 이렇게 전체 데이터에 대한 뭐 승패 라인, 언오버 라인, 참고 지수, 그 다음에 이슈들 제가 체크해서 적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탑4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양식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많이들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컵스와 워싱턴 먼저 보면서 멘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매치업은 내 유일하게 낮 경기입니다. 낮 경기인데 현지 시각으로 지금 오후 2시 20분 경기거든요. 오후 2시 20분. 자, 일단은 컵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워싱턴의 선발이 제이크 어빈인데 어빈이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나도 많이 아쉽습니다. 뭐 150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그다음에 커브 체인저까지 사용을 하는데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명확하게 구속도 빠지고 구위도 빠지는 모습,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명확하게 ERA가 올라갔고요. WHP도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승부가 조금 빠르게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8월달 총 6번의 경기에서는 27.2이닝 동안 42피안타, 8피홈런, 정타, 장타의 억제가 전혀 안 되면서 27자책. 그래서 8월에 ERA가 8.78이 찍히면서 전혀 이제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베럴타고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컵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굉장히 높은 발사각이라든지 아니면 펀치력을 갖춘 팀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팀이지만 장타 능력이 확실히 좋거든요. 게다가 내일 상황이 어떻죠? 리글리 필드 외야로 또 강한 바람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어빈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정말 최소한으로 낮게 잡아주고 싶습니다.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컵스의 선발은 하비에르 아사드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지표가 많진 않습니다. 4경기 나와서 20이닝 동안 1.35의 WHP와 4.05의 ERA. 레파토리가 되게 다양하고요. 커맨드가 좋은 유형인데 뭐 구위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볼 끝이 조금 지저분하고요. 로우존 공략이 되게 좋거든요. 뭐 땅볼 유도라든지 뭐 정타에 대한 억제라든지 요런 강점이 있기는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워싱턴이라는 팀 자체가 배트 중심에 맞추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팀에다가 이번 시즌 워싱턴이 아쉬운 점이 뭐죠? 타격에서 이 낮 경기에서 팀 OPS가 몇이냐면은 0.657, 리그 전체 27위 수준의 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낮 경기에 대해서는 기대값 자체를 좀 낮게 설정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력전이 좀 베이스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컵스가 압도적인 화력으로 좀 찍어 누르는 듯한 느낌의 경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컵스의 승 아니면 일방적인 게임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10.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자, 신시내티랑 매치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시내티 매치.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양팀 공통점이 뭐죠, 최근에? 실점에 대한 억제가 일단은 안 됩니다. 뭐 신시내티도 그렇고 매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최근에 불펜에 대한 이런 뭐 과부하라든지 실점률이 올라가 있는 구간이고 매치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뭐 타격감은 나쁘지가 않다 보니까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변수는 뭐냐면은 에버트라든지 피터슨이 가지고 있는 네임 밸류. 이 에버트와 피터슨에 대한 기대값을 먼저 설정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에버트 먼저 볼게요. 에버트 같은 경우에는 147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지업 그 다음에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범타를 유도하는 유형인데, 근데 이제 불안한 게 뭐냐면은 뜬공 유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시내티 홈구장이 어디다?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라는 타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장에다가 내 외야로 바람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뜬공 비율이 높아지다 보면은 장타, 비거리에서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매치의 선발은 데이비드 피터슨인데 148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까지 유의미한 비율로 좀 던져줍니다. 이 익스텐션이 되게 좋아요. 타이밍을 좀 잘 뺏어주는 유형인데 최근에 아쉬운 게 뭐냐면은 커맨드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실 하다가 장타 맞고 무너지는 경기가 꽤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 초반부터 뭐 후반부까지 계속해서 좀 많은 득점이 나와주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양팀 선발들의 네임밸류와는 별개로 뭐 최근의 흐름이라든지 경기장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자, 8.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랑 화이트삭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뭐 디트로이트와 화이트삭스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순수 팀 밸류는 디트로이트가 더 강팀은 맞죠. 지금 승수 자체가 81승과 53승의 이제 매치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화삭이 쓸데없이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좋습니다. 최근 5게임에서 4승을 챙겨가고 있죠. 아니 5연 지금 5연승 장줄에 있습니다. 5게임에서 5연승. 그래서 미네 4연전 가져가면서 4연전의 수입을 달성하고 왔고요. 5연승 기간 동안에 평균 득점이 7.2득점, 리그 전체 3위까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고 동일기간 팀 타율이 2할 8푼 1위까지 홈런이 또 11방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화력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최근에. 자, 여기서 디트로이트의 선발은 잭 플레어티가 등판합니다. 151kg짜리 페스트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너클, 커브까지 던져주는 3피치 유형의 투수인데 뭐 보더라인에 꽂히는 칼각 제구라든지 아니면 나쁘지 않은 구위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최근에 구위도 조금 빠지는 모습이고 실투성 공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8월달 6번의 경기에서는 32.2이닝 동안 20자책 5.51의 ERA 흐름이 좋지 않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화삭의 최근 빠따 감각이라든지 플레어티의 최근 부진 구간이라든지 감안해 봤을 때 화삭이 묶이는 그림이 나올까요?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쉽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자, 그렇다면은 디트로이트가 좀 화력으로 따라갈 수 있을지. 자, 내일 화이트삭스의 선발은 셰인 스미스가 등판합니다.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슬라이더, 체인지업, 뭐 커브까지 변화구 세팅을 가져가는데 뭐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라든지 볼 끝이 괜찮아요. 직선 구종의 밸류가 높다 보니까 좌타 저운팅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디트로이트도 사실 좌타 라인인데 뭐 그린이라든지 맥킨스트리라든지 뭐 카펜터라든지 이런 좌타자들이 활약을 했을 때 승률이 올라가는 팀인데 사실 디트로이트가 내일 우타자 위주로 라인업을 짜올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디트로이트의 타선이 약간 죽어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시즌 스미스는 디트로이트 두 번 만나서 10.1이닝 던져주면서 아직까지 자책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제로예요. 디트로이트 만나서.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화이트삭스가 지금 5연승 장줄이 끊어질 만한 지표를 저는 찾지를 못했고요. 디트로이트의 팀 밸류만 믿고 가져가 주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 화사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사 플랜 아니면 역배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피츠버그랑 미러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츠버그 미러키. 자, 홈팀 피츠버그가 다저스를 만나서 3연전 수입을 달성하고 왔어요. 최근의 경기력이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내일 선발이 후안 오비오드가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커브까지 이번 시즌 구위가 되게 좋아요. 구위가 좋다 보니까 촌 안으로 우겨넣는 피칭을 간다 한들 타자들의 이제 힘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이 빠르고 구위가 있다 보니까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경기장이 어디다? PNC 파크라는 또 이제 투수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장이다 보니까 친절한 구장이다 보니까 이 오비에도에 대한 기대값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미러키도 사실 이번 시즌만 보면은 힘싸움에 그렇게 자신이 있는 시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득점도 조금 줄어드는 추세. 그래서 저는 오비에도가 생각보다 좀 잘 던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미러키의 선발은 퀸 프리스터 등판합니다. 153kg짜리 싱커에다가 그 다음에 커터,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최근에 싱커각이 나쁘지 않아요. 낮게 제구가 잘 되고 있거든요. 다만 피츠버그가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ER 오픈 9리까지 팀 타율이 올라가는 추세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번 시즌 피츠버그가 무빙 볼러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괜찮았거든요.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선발 싸움에 있어서 오히려 피츠버그가 먼저 선취점을 뽑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피츠버그가 조금 리스크라고 한다면 다저스와 3연전 가져가면서 이 불펜의 소모가 되게 많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5경기 23이닝 동안 4.3의 ERA 좀 필승조 자원 이제 소모가 조금 많았었다 보니까 사실 역배각까지 보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피츠버그가 질 땐 지더라도 약간 물고 늘어지는 느낌의 경기? 접전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 정도로 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피츠버그 플랜 가능성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티모어랑 다저스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다저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볼티모어와 다저스라고 한다면 뭐 승수 차이도 많이 나죠. 64승 팀과 78승 팀. 다만 지금 다저스가 최근 5경기에서 1승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 상대로 수입을 당하고 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밸런스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 5경기 득실 마진 비교해 보면은 마이너스 2.2가 찍히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볼티모어의 선발 딘 크레머를 살펴볼게요.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쿼터, 싱커, 스플릿, 커브까지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뭐 조금 다양함이 좀 무기인데 최근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직선 구종에 대한 밸류들이 많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포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커터라든지 뭐 싱커라든지 그래서 조금 빠르게 승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일단은 뭐 다저스가 스킨스 상대로 묶였었던 타선이기는 하지만 크레머에게 묶이는 각은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크레머가 잘 던져준다 한들 뭐 6-3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다저스의 선발은 테일러 글라스노 등판합니다. 155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고속 슬라이더, 그 다음에 커브까지 뭐 구속 빠르고 구위 좋고 전체적인 스토프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아쉬운 게 뭐죠? 2이닝 데뷔했을 때 뜬금포가 조금 많습니다. 68.2이닝 동안 피홈런이 10개. 그리고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좀 기복이 있거든요. 이번 시즌 원정 5번의 경기 나와서 19이닝 막아주는 동안에 12자체, 5.68의 ERA. 보이질 하다가 장타 맞고 대량 실점까지 가져가는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싶습니다. 볼티도 최근에 이제 타선에서의 집중력 나쁘지 않아요. 득점에 대한 지원 잘 되고 있는 구간이고 많은 공을 봐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글라스노 이후에도 불펜에 대한 구간이 너무나도 부진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 5경기 13.1 동안 8.1의 ERA. 이거 신뢰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거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볼티모어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볼티 프렌 그 다음에 85 오바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음 경기 양키스랑 토론토 경기 보겠습니다. 양키스, 토론토.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은 두 팀의 매치업이다 라는 타이틀을 좀 달아주고 싶은데 양키스는 휴스턴 만나서 위닝 잡고 왔고요. 토론토는 신시내티 만나서 위닝 잡고 왔죠. 다만 지금 토론토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최근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 특히 지금 토론토가 문제가 뭐 발랜드라든지 아니면 뭐 리틀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밍게스라든지 핵심 불펜 코어들이 조금 부진하고 있다 보니까 접전 상황을 가져갔을 때 이겨내지 못하는 경기가 좀 많았거든요. 이게 조금 거슬립니다, 저는. 불펜이 조금 많이 실점률이 올라와 있다는 점. 자, 여기서 내일 토론토의 선발은 케빈 가우스먼이 등판을 하는데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스플릿, 그 다음에 슬라이더까지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우스먼도 결국에는 연배가 있어요. 이제 연차가 있다 보니까 슬슬 이제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라든지 구속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뜬공 비율도 많고 장타에 대한 베로타구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양키스 같은 팀을 만나서는 기대값 자체를 높게 설정해 주기 좀 어렵다.
실제로 이번 시즌 양키스 3번 만나서 14.2이닝 동안 9자책 5.52의 ERA, 2이닝 2팀도 안 됐고요. 안정감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가우스번이 조금 빠르게 내려간다 한다면 최근에 부진하고 있는 이 불펜이 조금 빠르게 올라오기를 좀 강요가 될 수 있는 매치업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쨌든 가우스만 빠르게 내려간다고 한다면 양키스에게는 좀 많이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양키스의 선발은 캠 슐리틀러가 등판하는데 158kg짜리 공이 꽤나 빨라요. 엄청 빠른 공을 던지고 있고 뭐 슬라이더 커브까지 구속 빠르고 구위 나쁘지 않고 최근에는 커맨드까지 자리가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잘 던집니다. 그리고 토론토도 냉정하게 로저스 센터에서는 사실 뭐 극강의 타선 지표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원정에서 가져갔을 때 득점에 대한 지원도 떨어지고요. 실책에 대한 비율은 또 늘어나고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조금 아쉽거든요. 원정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더 나은 화력이라든지 아니면 페이딩 능력, 홈에서의 이점을 챙길 수 있는 양키스가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양키스 승리 각을 말씀드릴게요.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마이애미랑 필라델피아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엠 필라. 자, 홈팀 마이애미가 최근 워싱턴을 만나서 3연전 수입을 당하고 왔고요.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최근에. 최근 5경기 마이애미가 팀 타율이 2할 3푼 1리까지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확연하게 많이 떨어져 있죠. 뭐 득점에 대한 지원도 뭐 잘 되고 있는 구간은 아니고 게다가 이제 실책이 동일 기간 7개가 쏟아지고 있다. 아쉽습니다. 되게. 자, 여기서 이제 발란테 벨로조가 등판을 하는데 147kg짜리 패스볼에다가 이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가 되게 높은 자원이거든요. 이 브레이킹볼을 기반으로 해서 우타자 헌팅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좌타자를 만났을 때 확실한 위닝샷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 안타율이 3할 1푼 9리까지 장타에 대한 억제도 안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필라델피아엔 누가 있죠? 좌타 라인 뭐 슈어버라든지 하퍼, 마쉬, 뭐 최근에 흐름이 괜찮은 스타까지. 실제로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는 좌타석에서의 팀 OPS가 0.78이 리그 전체 5위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벨로조가 이 필라델피아의 타선을 버텨내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많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버텨내기가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산체스가 등판을 하는데 156kg짜리 싱커에다가 뭐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이번 시즌 마이애미 한번 상대했던 기억이 있어요. 6월 20일이었죠. 8이닝 동안 1자책 1.13의 ERA. 마이애미는 이 156kg짜리 싱커에 전혀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보니까 최근 이제 폭발력도 좀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산체스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게 잡아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발 싸움에서는 필라델피아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불펜 구간 넘어가서는 약간 소강 상태의 느낌이 든다. 그래서 요거는 필라 승이라든지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7.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라 승, 일방적인 게임 아니면 7.5 언더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애리조나 보스턴 볼게요. 애리조나 보스턴.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보선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보선이 이제 유망주 페이튼 톨리가 등판을 하는데 사실 MLB 데뷔전에서는 피츠버그 만나서 잘 던졌거든요. 5.1 동안 피안타 3개, 볼넷 2개, 삼진 8개, 0.94의 WHP와 3.38의 ERA. 155km짜리 패스트볼을 던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터, 체인지업까지 던져주면서 직선 구종 위주로 상대의 타이밍을 뺏어주는 데 강점이 있는 자원인데, 그리고 얘가 익스텐션이 너무 좋습니다. 익스텐션도 너무 좋다 보니까 타이밍을 잘 뺏어요. 근데 하필이면 내 상대가 누구다? 애리조나다. 애리조나는 이번 시즌 페이스볼에 대한 대응 능력이 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 중 한 팀이에요. 당겨치는데도 강점이 있고요. 그래서 잘 맞은 타구를 정말 잘 만들어줄 수 있는 팀이고, 인플레이 타구들이 대부분 좀 어렵게 빠르게 흘러나간다라고 한다면, 보스턴의 이제 수비 능력 감안한다면 저는 이 톨리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반면에 지금 애리조나의 선발은 로드리게즈 등판합니다. 사실 이번 시즌 안 좋아요. 24경기 나와서 125이닝 동안 1.6의 WHP와 5.4의 ERA. 선발로서의 역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그리고 보선이 이번 시즌 타선 강점이 뭐죠? 자원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0.753, 리그 전체 5위. 최근의 득점 지원도 나쁘지가 않은 구간이라고 한다면 화력존이 베이스가 되는 경기를 좀 예측해 보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8.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제가 유튜브 형님들 먼저 좀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분석해온 8가지 경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또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형님들도 제가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체 데이터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으신 형님들은 언제든지 가입들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